영서 남부권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고향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5인 이상 모였다 확진되면 구상권까지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영월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배수관 노후로 소화전이 터져 먹통입니다. 불이 날 경우 인근 상가까지 번질 수 있지만 주민도 소방당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화천 4명, 철원 2명, 춘천, 홍천, 속초, 태백 1명씩 도내에서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원주,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속초, 화천, 춘천에서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3명이 추가됐지만 영서 남부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 일평균 확진자는 5명으로 전주 12.9명의 절반으로 줄었고 3차 유행이 시작된 작년 11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59명을 유지했고 도내 누적 확진자는 1,743명으로 늘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고향이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가족, 친척 간의 접촉으로 지역 N차 감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사내면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최근 나흘간 환자 6명이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난달 말 서울에 사는 가족이 화천의 친척집을 방문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지난 5일 확진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화천 주민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주민과 접촉한 다른 주민 5명이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이들의 모임이 가정집을 위주로 이뤄져 역학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두고 예약을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집에 놀러 가실 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적은 것도 아니고.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자 결국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 소식 이후 지역 상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인근 부대 군인들도 아예 나오지 않아 주말에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환자 나온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문 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난 6일 홍천에서도 수도권 확진자 가족이 방문했다가 80대 노인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설 전에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못 오겠어. 내가 아예 오지 말라고. 집에 식구끼리 그냥 차례 지내고 말 테니까 보지 마라. 방역당국도 설 연휴에 귀성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이라도 서로 주소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은 물론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헬스장과 당구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처벌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적인 유산 산업인 평창 평화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회 개막에 임박해 극적으로 성사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북한 응원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이 평화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평창 평화포럼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포럼은 평화 뉴딜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1회와 2회 포럼이 평화 의제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주제에 담았습니다. 평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 시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미래 발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와 국내 유력 기업 대표들도 연사로 참여해 평화가 가진 경제 분야에 끼칠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발전되고 조금 더 작년보다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포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하면 다보스, 평화하면 평창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각인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를 포함해 스포츠, DMZ 평화지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공외교 등 5가지 핵심 의제와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한 평화 분위기 확산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는 것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결의하자 이런 뜻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관계에 남북 평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된다. 강원도는 평화유산이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의 한 아파트가 소화전이 먹통인 상태로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수관을 보수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는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시작된 물이 매장 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바닥에도 물이 흥건하고 곳곳에서 계속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영월의 30세대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2층에서 소화전이 터진 건 2주 전인 지난달 26일. 물 세례를 막기 위해 해당 소화전에 연결된 배수관은 차단됐고 소방 호스도 제거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재구시를 못하는 건 물론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싹다 물이 잠겼는데 내거 잠긴 건 둘째 치고 소화전도 먹통이고 이게 지금 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는 물론 인근 주거용 건물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업체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소방용수 저장소에서 각 소화전으로 이어진 노후 배수관을 수리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궁금한데 지금 2층 거는 용접을 해놨어요. 여기도 물이 조금 샌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수하러 온 거예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정비 공사를 꺼리고 있고 관할 소방당국도 자율점검 대상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간 자율을 소방안전관 체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싶어서 제출하고. 지난달 원주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소방 장비가 먹통인 상황이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차 창업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2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내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ICT 융합 헬스 등 규제 특구단지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금 농가가 밀집한 원주와 횡성에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 군 거점 소독시설 17곳과 통제 초소 22곳 등을 점검하고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철원 10건, 원주 4건, 양양과 춘천 각각 2건, 영월 1건 등 19건의 야생조류 AI가 발생했으며 타적 발생과 역학관계가 있는 14개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시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3인 1조 5개 반으로 불시 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장소의 적정성과 생활 수칙 준수, 안전보호 앱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무단 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는 물론 안심밴드 의무 착용과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같은 불이익도 주기로 했습니다. 5일 기준 원주시의 자가격리자는 317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누적 자가격리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횡성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대성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설 연휴 횡성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설 당일인 오는 12일에는 문을 여는 의원이 없어서 횡성군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연휴 기간 응급 환자는 119를 통해서 원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인 대성병원은 지난 주말 3차 검사 결과 103명 모두 음성이 나왔고 한 차례 더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오는 13일에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횡성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한시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합니다. 원주시는 최대 무게 40kg이 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환경미화원의 부상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100리터 대신 75리터 봉투를 제작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0리터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NH농협은행 원주 원일로 지점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등 코로나 극복 용품을 기증했습니다. 직원들은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천사들의 집에서 기증식을 열고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원주 시내 5곳의 복지단체에 마스크 10,000장을 추가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향토기업 삼양식품이 원주시 원동 나래주택 재개발 예정지 주민에게 라면 등 자사제품 3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관에서 전달식을 열고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